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견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니까 스캠 코인 때문에 예. 말들이 많아요. 예, 스캠 코인. 한마디로 사기 코인이라는 거죠. 스캠 코인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죠.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고유한 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이게 당연히 사기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코인이라는 하나의 수법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도 사기를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코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해서 피해자도 속이고 수사기관도 속이는 방식인데, 기본 구조는 사실은 사기예요. 형사상 고소를 통해서 합의 과정에서 돈을 회수를 한다든지 민사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소를 해서 돈을 찾은 사례도 꽤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그 코인 사기꾼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사기, 두 번째는 투자금을 받은 것, 세 번째는 돈을 빌린 것인데, 투자금을 받았다로 가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전혀 안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소장님이 건물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나중에 정말 똥값이 되는 거예요. 네네. 1억을 투자했는데 건물 가치가 1,00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죠. 못 묻죠. 투자 실패. 자기 선택이니까. 그렇죠.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소장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을 계속 못 갚고 있어요. 네네. 이 경우에 돈을 못 갚고 있는 친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못 하죠. 못하죠. 네. 그냥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네. 이것은 순수한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반환 채권을 통해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제일 돈을 받은 쪽에서 악질적인 게 바로 사기죠. 투자나 혹은 대여금과 달리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을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면 사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코인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은 정상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이었고, 설령 이 코인의 가치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함유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성이 발현된 거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냥 투자 실패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다로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로 판명이 된다면은 투자 실패한 사람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보통 보면은 사실 저도 그 비상장 코인 투자했던 게 있어요. 예. 1,000만 원을 지금도 못 받고 있고, 지금 형사사건 돼서 이렇게 뭐 사건 번호 지금 나옵니다. 일단 걔네들의 시나리오는 상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도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 그 두 곳 다 안 됐고, 갑자기 대표가 배임 횡령을 했다면서 돈을 다 까먹고 걔만 고소를 당해서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럼 이 상장을 못한 것에 대한 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스캠 코인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상장을 정말 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실현하려는 의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코인에 관련된 능력 부족, 이거는 투자 실패죠. 그런데 애초에 상장을 처음부터 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상장을 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는데 상장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면 이거는 사기인 거예요. 저는 코인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들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친한 형님이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좀 뭐 괜찮은 대표가 있다, 코인을 하는 대표가 있다 해서 따라간 게 LCT 레지던스입니다. 이 보면은 서울에서는 시그니엘이고 부산은 해운대 LCT인 것 같아요. 자가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자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에 홀렸는지 제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1,000만 원만 해봐라 중고나, 내가 혹시나 이 금액을 잃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단계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은 뭐 20%면 20%, 30%면 30% 프라이빗도 코인을 물량으로 주겠다, 수수료로. 그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 형에게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단계 구조로 지금 실제로 우리 김 소장님이 속인 그 형님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공범입니다. 사기 공범이고 방조범이죠. 사기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님이 이게 정상적으로 실제로 상장이 될 거라고 믿었고, 뭔가 나중에 돈이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사기로 고소는 할 수 없겠지만,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네가 돈을 잃으면은 내가 그걸 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은 적어도 그 부분,
돈을 잃는다는 조건, 그 조건이 만약에 성취됐다. 김 선생님 지금 돈 잃었죠? 사실 이거 찾을 가능성 없죠? 찾을 가능성 전혀 없고 그 처벌돼도 구속되겠죠. 잃었다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조건이 만족됐죠. 그럼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네가 돈을 잃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뭐 그걸 녹음본이나 녹음본이든 카톡이나 뭐 각서든 뭐든 있어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돈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코인을 제가 받긴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그 형님 입장에서는 야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1년 뒤에 1,000만 원 이상 가치가 될 거야. 나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너 돈 잃은 거 아니야 라고 방어를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라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스캠 코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돈을 다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먼저 스캠 코인은 일종의 사실은 하나의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는 알고 계시죠? 압니다.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에 다만 이제 코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소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기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어디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폰지 사기꾼이 있다고 해볼까요? 근데 실제로 다이아몬드 광산은 없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건 뭐가 입증이 돼요?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되죠. 되네요. 하지만 코인은 다르죠. 코인이라는 자체가 원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투자물이긴 해. 이게 나중에 상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상장이 안 될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는지 능력 부족으로 이게 상장이 안 됐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자꾸 코인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폰지 사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당한 그 코인 대표도 대표만 배임 횡령과 그걸로 지금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받을 위기고 나머지 운영진도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한 통속인데 왜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대표랑 그 운영진이 정말로 끈끈한 사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또 맺어져 있는지 몰라요. 예를 표가 총대 메고 들어가서 그렇죠. 맞죠. 뭐 한 2년 정도 살고 나오면은 이미 돈은 다 운영진이 말 그대로 마늘밭에 묻어버려놨는데 나와서 그거 다시 쓰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비슷한 영상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돈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잃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은 못 찾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뭔가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민사상 보전 처분이라든지 형사 고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 게이트라는 게 열려서 이제 좀 더 규제가 강해질 거예요. 스캠 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기승을 부린 것도 하나의 그 법망 외부에 있어서 사기를 입증하기 곤란한 어떤 새로운 형태로 사기를 칠 수 있게 법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입법의 공백이. 근데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을 규율하는 엄격한 법률이 있는 반면 주식이라는 게 생긴 건 코인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코인은 비교적 새로 생긴 상품이다 보니까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엉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전적인 사기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듯이 이런 투자물이 매개가 됐을 때 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혹은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혹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해서 고소가 들어가고 이를 통해 합의 등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내 피해를 복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 소장님은 일반 코인과 정상적인 코인과 스캠 코인 구분하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일단 뭔가 화려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금도 주고 막 이랬어요. 퀴즈 해가지고 그리고 유명인이 꼭 끼어있어요. 유명인이 끼어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끼어있었고 업무 협약 이런 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실례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저희 업무 협약했습니다.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해서 네 돈을 등쳐먹겠다. 같이 등쳐먹겠다.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르죠. 사토시인데 얼굴도 안 밝혀졌어요. 이더리움이나 에이더는 딱 봐도 안 좋게 얘기하면 너드남, 개발자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스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문신이 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막 롤렉스, 폴렉스 막 이런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건 이제 스캠 코인보다 이제 한 세대 전의 사기죠. 이런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해서 부를 과시해서 정말로 큰 사고를 쳤던 게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씨가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하고 뭐 하고 결국에는 징역사를 했지만 그 사람 피해본 사람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도 다수고 돈도 피해 금액도 다 환수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사기적 코인을 행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어느 정도 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뭐 연수익 40% 50% 이상 넘어가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은 저희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캠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